이강인은 이날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는데요. 이강인은 한국과 태국에서 열린 3월 A매치 두 경기를 모두 뛰고 PSG에 복귀했습니다. 특히 태국 원정에서는 정확한 패스로 손흥민의 추가골을 도우며 한국의 3대0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PSG는 전반 36분 수비수 루이스 베랄두가 피에르-에메릭 오바메양의 역습 찬스를 저지해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열세에 놓였습니다. 0대0으로 팽팽하던 하프타임에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랑달 콜로무아니를 대신 이강인을 투입했습니다. 이강인은 왼쪽에서 부지런히 뛰어다니며 볼 전개를 도왔습니다. 이날 20개 중 18개의 패스를 성공시키며 90%의 높은 패스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한 명이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안전한 플레이를 했습니다. 키패스는 없었지만 드리블과 태클은 각각 1회씩 기록했습니다. 선수 스탯으로 평점을 매기는 후스코어드닷컴은 이강인에게 6.5점이라는 무난한 점수를 줬습니다. 이강인 선수보다 평점이 낮았던 선수는 무하니, 베랄두, 루이즈, 리카 에르난데스 선수였으며 비슷한 평점은 음바페, 아센시오, 하키미 선수였습니다. 이날 최고 평점을 받은 건 수차례 선방을 보여준 잘루이지 돈나룸마와 결승골을 넣은 비티냐였습니다. 돈나룸마의 평점은 8.9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돈나룸마는 무려 10개의 선방을 기록하며 골문을 틀어막았습니다. 특히 베랄두의 퇴장 이후 PSG가 내려서면서 많은 슈팅을 허용했지만 무실점으로 버틴 건 돈나룸마의 활약이 컸습니다. 비티냐는 8.8점으로 돈나룸마의 뒤를 이었습니다. 경기 내내 좋은 활약을 선보였고 선제골까지 기록했습니다. 비티냐는 후반 8분 하프라인 부근에서 돌파에 성공하며 직접 역습 찬스를 만들었고 우스만 덴벨레와 원투패스 후 깔끔한 오른발 마무리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그 외에도 패스 성공률 86%, 드리블 5회, 태클 3회 등 뛰어난 스탯을 남겼습니다. 중원에서 한 자리는 비티냐로 고정될 만큼 비티냐는 현재 프로 데뷔 이후 가장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 명이 퇴장당한 이후 바로 교체 카드로 이강인 선수를 투입시키며 안정감에 무게를 둔 엔리케 감독이었는데요. 수적 열세를 극복한 파리 생제르맹의 기분 좋은 승리였고 거기에 보탬이 되었던 이강인 선수였습니다. 엔리케 감독은 두 골에 모두 관여한 것이 교체 투입된 선수들이었고 교체 투입되었던 선수들이 제 역할을 잘 해줬다며 칭찬했습니다. 엔리케 감독은 실제로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두 번째 기회는 모든 선수들, 특히 벤치에서 교체 투입된 선수들의 단결력과 태도 덕분에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우승을 위해서는 모든 선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더 강해졌다는 증거였습니다. 오늘은 우리 스타일과는 다른 후반전을 치러야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주 잘 해냈고 그런 면에서 모든 선수들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선제골을 넣었던 비티냐 선수에 대한 물음에 답했는데요. 비티냐는 우리 축구를 완벽하게 잘 이해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을 잃지 않고 미드필더가 다른 스타일에서 가져야 하는 첫 번째 자질인 양질의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공을 잃지 않고 탈압박하며 라인 사이에서 플레이할 수 있고 볼을 전개를 할 수 있고 골을 넣을 수 있고 슈팅을 할 수 있고 수비에서 공격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비티냐는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비티냐와 같은 선수가 지금과 같은 폼을 유지한다면 축하할 수밖에 없고 아직 발전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수준 이상에서 계속 성장하길 바랄 뿐입니다. 라며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이어 엔리케 감독은 이강인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극찬했습니다. 덴벨레가 중앙 미드필더로 나선 것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엔리케 감독은 항상 상대를 놀라게 하려는 욕심이 있다. 선수 위치를 바꾸는 게 방법인데 덴벨레는 개선이 필요하긴 했지만 중원에서 공간 점유나 마음에 든 점들이 있었다. 덴벨레를 포함해 킬리안 음바페, 이강인, 하무스는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선수들이다. 상대를 놀라게 하고 예측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쿠프 드 프랑스 준결승인 스타드 렌전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음바페 조기 교체를 두고는 매주 같은 질문이 나와 피곤하다. 나는 감독이고 매일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이다. 파리에서 있는 마지막 날까지 매일 이 일을 할 것이다. 항상 팀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내 결정을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PSG의 동료들도 인정했습니다. 이강인의 시야와 정확도는 PSG에서도 정상급이라는 극찬을 들으며 화제입니다. 프랑스 베팅업체 파리온스 스포츠는 유튜브 채널에 2개의 쇼츠 영상을 올렸습니다. PSG의 미드필더 비티냐와 공격수인 브래들리 바르콜라가 각 부문별로 PSG에서 뛰어난 선수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두 선수는 오른발을 잘 쓰는 선수, 신체 능력이 뛰어난 선수, 시야가 좋은 선수 등 10가지 문항에 답했습니다. 이강인은 두 선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비티냐는 시야가 좋은 선수의 이강인을 뽑았고 바르콜라는 정확도가 높은 수의 이강인을 선정했습니다. 두 선수는 이외에도 오른발을 잘 쓰는 선수로 킬리안 음바페를 선정하는 등 공통된 답변을 내놨습니다. 비티냐와 바르콜라는 이강인의 동료이자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쟁자인 두 선수가 이강인을 뛰어나다고 선정해 이 선택이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티냐는 중앙 미드필더, 바르콜라는 좌측 윙어로 뛰지만 이강인은 두 포지션을 모두 소화하기에 경쟁하는 선수들입니다. 이강인은 PSG에서 공격진의 거의 모든 포지션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최전방 공격수를 제외하고 중앙 미드필더부터 좌우 윙어까지 모두 뛰고 있습니다. 하무스가 부진할 때에는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서 폴스나인으로도 뛰었습니다. 그만큼 멀티플레이어 능력이 뛰어나고 다재다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PSG의 루이스 엘리케 감독 역시 이강인을 인정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의 역할을 정해두지 않으며 그는 멀티플레이어로 뛸 수 있어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강인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스페인의 마요르카를 떠나 프랑스의 명문 PSG로 둥지를 틀었습니다. 이강인은 엘리케 감독 아래에서 기회를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1월 아시안컵 차출로 팀 훈련을 소화하지 못했음에도 엘리케 감독은 그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리그 15경기에서 출전하며 2골과 2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PSG에서 우승컵도 들어올렸는데요. 지난 1월 아시안컵 합류 직전 본인의 의지로 프랑스의 슈퍼컵인 트로페 대 샹피용에 출전했습니다. 이 대회 출전으로 이강인의 국가대표팀 합류가 늦어졌으나 이 경기에서 선제골이자 결승골을 넣으며 팀 우승의 주역이 됐습니다. PSG는 이강인과 은바페의 득점에 힘입어 툴루즈를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강인의 강점은 볼키핑과 창의적인 플레이입니다. 비티냐와 바르콜라가 꼽은 것처럼 시야가 넓고 패스나 슈팅 정확도가 매우 높습니다. 지난 18일 몽펠리에와의 리그 경기에서 페널티 박스 밖에서 자신의 주발인 왼발로 정교한 가마차기 득점을 선보였습니다. 그의 활약은 국가대표에서도 여전했습니다. 그는 지난 아시안컵에서도 6경기 모두 선발 출전하며 3골 1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아시안컵에서 기회창출 1위, 키패스 1위 등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하며 중원의 사령관으로 활약했습니다. 여기에 프리킥으로 공격의 혀를 뚫으며 명실상부한 에이스로 거듭났습니다. 최근에 진행된 태국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경기에서도 우측 윙어로 출전해 도움 1개를 기록했습니다. 두 경기 모두 풀타임 출전하지 않았음에도 키패스 3개씩을 기록하며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대표팀에서 그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매우 큰 모습인 것을 모두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강인은 중앙과 측면을 넘나들며 공격의 창의성을 불어넣었고 PSG에서도 활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PSG에서 주전 경쟁은 치열한데요. 비티냐와 바르콜라 역시 동료이자 경쟁자입니다. 이강인의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기에 포지션이 다른 두 선수들이 경쟁자가 됐습니다. 비티냐는 이번 시즌 1군 데뷔 후 최고의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임에도 리그 24경기에서 6골과 4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강인과 마찬가지로 시야와 패스가 뛰어나며 프리킥을 전담할 정도로 킥 능력도 좋다는 평가입니다. 바르콜라는 시야가 좋은 선수로 비티냐를 택했습니다. 바르콜라는 이강인, 비티냐와 스타일이 다른데요. 그는 윙어로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한 측면 플레이에 능숙합니다. 결정력에 있어서는 아쉬운 모습이지만 측면에서의 파괴력과 직선적인 플레이가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입니다. 팀 동료들에게 시야와 정확성이라는 정말 중요한 능력을 인정받은 이강인 선수인데요. 부상 없이 맹활약하며 행복 축구하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